영상을 올리셨던데 지금 네. 수익은 나시나요? 한 달에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는지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근황 올림픽에서 준비한 질문들 몇 가지 네. 추려서 네. 건영 씨한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여기 한국이랑 러시아랑 여기 이집스크는 이제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적응은 잘 하셨는지? 시차 적응. 네네네네. 네, 잘했습니다. 네, 여기 또 러시아는 한국이랑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네.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화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나 그런 게 있나요? 문화 충격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문화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좀 충격이었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 웬만한 게. 저희 기숙사 입주할 때도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 쳐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없고 무조건 다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바로 넘기고 다시 또 이거 받은 거를 또 어느 곳에 가가지고 수기로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검은 볼펜을 잘 안 씁니다. 네. 파란 볼펜을 쓰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길거리 나가면은 99%가 모자를 착용합니다. 모자를 안 쓴다고 전 혼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언제까지 오나요? 눈은 제가 듣기로는 4월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싫습니다. 저 굉장히 지겹고요. 저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눈이 많이 오는데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잖아요. 네네. 그때 걸을 때나 뭐 많이 불편하신 게 있나요? 네, 이제 등교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으로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빙판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와 같이 온 모하고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네. 안타깝네요. 네네. 이름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네, 그럼 또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을 텐데 네. 교수님들께서 다 러시아어로 말하실 텐데 네. 다 이해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학부 수업과 어학당 수업이 있습니다. 어학당 수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온 외국인들을 위한 러시아어를 기초적으로 알려주는 곳이고, 네. 학부 수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즉 어학당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쌓아온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을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거여서 딱히 어려움은 없었지만, 러시아어 문학과 러시아 어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교수님들이 저는 그냥 10중 0.09도 못 알아듣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듣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네.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자포자기 하면 안 되지만 힘듭니다, 많이. 네, 해피님이네요. 해피님. 네. 네네. 러시아에서는 하키장 안 하시나요? 이러한 댓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방성 댓글로 판단해. 같이 기숙사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기숙사 쓰는데 불편한 점 없었는지 질문을 받아가지고. 잠시만요. 힘들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리셨던데 지금 네. 수익은 나시나요? 한 달에 4만 원? 늘 벌면 좋겠지만 네네. 저희 수익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생활비를 벌려고 걸어서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쵸. 이거는 유언비어고요. 러시아어로 이제 말할 텐데, 그 문법 같은 건 다 챙기나요? 아니면 그냥 말해도 알아듣나요? 네,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원형을 쓰셔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외국인이란 걸 다 감안하고 듣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좀 발음이 좀 이상할 때 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발음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살짝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네. 네. 러시아 외교 정책은 복합성, 다자주의 그리고 실용성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제 권영 씨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좀만 더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네, 아닐 텐데.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아닐 텐데. 거기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에 지금 띄워드릴게요. 네. 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영화, 약간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주류 문화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그 덕분에 생긴 것 같나요? 90% 맞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나가는데 와 코리안 하면서 이렇게 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 러시아 페이스북 그 부폰 탁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인인 거 알고 자꾸 대화를 걸어주는 러시아 친구 혹은 여기 저와 같은 교환학생 혹은 유학생들이 대화를 걸어주신 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한국 문화 어떤지, 드라마는 어떤지, 뭐 K-팝 누구 좋아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다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네. 네, 하나 설명해 주자면은 저희 경비원 아저씨가 있어요. 경비원 아저씨 같은 경우도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의 번호를 가져가신 썰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제 권영 씨가 어학당 다니시는데 어학당에 러시아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느 국적 친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다 한 번에 말해야 되는데 이거. 네, 쿠바, 멕시코, 시리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베냉, 루안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알제리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친구들이 많았고요. 치우세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욱더 러시아 문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 한국에선 많이 접하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롭고 영광이었습니다. 다들 다 잘 해주죠? 네, 너무 다양한 나이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 같은 친구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또 친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권영 씨의 러시아 생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러시아 생활이 끝나가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가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어학이겠죠. 어학이고 두 번째는 경험이고요. 네. 세 번째는 외교입니다. 이 외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한국에 있을 때 교환학생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다른 외국 친구들이 네네. 보면은 그 사람만 보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입장을 바꿔보면은 한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저도 여기 그쵸. 러시아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다 좀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저는 저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이미지가 손해보지 않게 네, 그런 목표로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 До свидания. 빠까빠까.